이번 시간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열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원리라는 것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외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칙보다는 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열의 원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우열의 원리의 정의는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우성, 대립 유전자만 표현형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예시로는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한 결과 잡종 1대에서는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해서 얻은 잡종 1대에서 대립 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나게 되는데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바로 우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건 우성이라고 하게 되고 반대로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성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쌍을 이룰 때 앞에서 나왔다시피 나타나는 형질이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수한 형질이라는 게 아니고 대문자랑 소문자가 싸웠을 때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우성이 반드시 우월하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성이 열성보다 많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열성 유전자가 훨씬 많은 경우입니다. 예시들이 있는데 총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보다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개수가 많은 질병인데 이건 바로 다지증입니다. 상염색체로 유전이 되고 우성유전입니다. 즉 우성유전은 대문자 소문자 붙었을 때 이기는 친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1개 이상 가지면 무조건 발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성유전은 유전자 1개만 있어도 무조건 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은 바로 헌팅턴 무도병입니다. 이 헌팅턴은 사람 이름입니다.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병인데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띠게 돼서 무도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세 번째로 외소증의 한 형태인데 연골 무형성증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작고 다 상염색체 우성유전입니다. 즉 모두 상염색체로 유전이 되고 우성유전이니 유전자 1개만 있어도 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성유전이면 우리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얘네들은 우성유전이긴 하지만 유전자가 훨씬 적습니다. 즉 우성유전자가 훨씬 적고 열성유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손가락이 5개인 사람이 다지증인 사람보다 훨씬 많고 정상인 사람이 이 무도병인 환자보다 훨씬 많고 외소증인 사람보다 정상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보다 정상인이 훨씬 많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성유전입니다. 그래서 열성유전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리 우성유전이라고 한들 정상인이 훨씬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분리의 법칙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원리가 아니라 법칙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분리의 법칙은 감소 분열 시 대립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리가 되었다가 분리된 대립 유전자는 수정 시 무작위로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잡종 1대를 자가수분을 했더니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약 3대1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라는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 두 가지를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는 즉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은 순종인 대문자 대문자 그리고 한 명은 소문자인 소문자 즉 순종입니다. 둘 다 순종이고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다릅니다. 각각 생세포를 만들게 되면 무조건 대문자 무조건 소문자가 나타나게 되고 얘네들이 잡종 1대에서는 대문자 소문자가 돼서 잡종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대문자가 이기기 때문에 둥근 완두입니다.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끼리 교배를 하게 되고 여기서 생식세포는 대문자 소문자 각각 만들게 됩니다. 얘네들은 무작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을 할 때 모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둥근 완두인 거 3개, 소문자인 거, 즉 주름진 완두인 거 2개,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대1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열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되고 이 부분에서는 분리의 법칙을 알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대문자, 소문자인 유전자를 포함해서 대문자, 소문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잡종 1대에서는 대문자, 소문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유전자는 각각의 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라는 지점도 이 분리의 법칙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마찬가지로 법칙이다라는 것에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독립의 법칙의 정의는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함께 유전되는 경우 각각의 형질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염색체에 있는 다른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유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의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게 되면 잡종 2대에서는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인 애들이 각각 약 9대 3대 3대 1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 완두인데 모두 대문자가 됩니다. 모두 대문자니까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인데 얘네들은 모두 소문자게 됩니다. 모두 소문자니까 얘네들은 순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생세포를 만들 때 얘는 모두 대문자, 얘는 모두 소문자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잡종 1대에서 대문자, 소문자인 잡종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얘를 같은 경우는 대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이고 둥근 모양의 완두가 무조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얘가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 생세포를 만들게 되는데 대문자, 소문자인 게 모두 가능해져서 총 4가지가 가능합니다. 4가지가 가능하고 얘네들은 그래서 4 곱하기 4 해서 총 16가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거를 분리를 하게 되면 9대 3대 3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인 거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3 곱하기 3이 됩니다. 대문자가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얘네들은 우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문자가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우성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문자 하나인 게 2 곱하기 2에서 소문자 모두인 거 하나 빼게 되면 3개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이 되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건 우성, 두 번째 거는 열성이니까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거는 열성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우성인데 얘는 2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기 1 하게 되니까 곱하기 3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둘 다 열성이니까 1 곱하기 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가 전체의 생세포의 개수인데 여기서 대문자가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되는 우성은 빼기 1, 즉 소문자 2개인 거 이거 빼면 되니까
우성인 거는 3 곱하시면 되고 열성인 거는 둘 다 소문자여야 되니까 1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성은 3, 열성은 1 곱하시게 되면 이렇게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독립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해서 다른 법칙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분리의 법칙 역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리의 법칙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뭔가 하나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분리의 법칙을 각각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양과 색깔을 둘 다 고려하면 이거는 분리 법칙을 적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형질, 즉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분리 법칙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양 같은 경우는 모양만 보셔야 됩니다. 모양은 둥글다 주름지다이기 때문에 둥근 거 묶어버리고 주름진 거 묶어버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둥글고 노란색인 건 3 곱하기 3이었고 둥글고 초록색인 건 우성, 열성이었고요. 주름지고 노란색인 건 열성, 우성이었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건 열성, 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9 플러스 3대 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는 3대 1이 나옵니다. 네, 분리의 법칙에서 3대 1 나온다고 했는데 3대 1 맞습니다. 색깔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색깔은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초록색만 보시면 됩니다. 둥글고 노란색인 건 우성이니까 3 곱하기 3이고 주름지고 노란색인 건 열성, 우성이니까 1 곱하기 3이고 그리고 둥글고 초록색인 건 우성, 열성이니까 3 곱하기 1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건 열성, 열성이니까 1 곱하기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을 계산해보면 9 플러스 3대 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도 3대 1이 나오게 됩니다. 분리의 법칙에서 3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3대 1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세포 형성될 때 모식도를 보게 되면 각각의 염색체에 있는 건 각각 찢어집니다. 즉 얘가 얘한테 영향 안 주고 얘가 얘한테 영향 안 줍니다. 각각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도 분리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분리가 되기 때문에 독립의 법칙도 적용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멘델의 법칙, 원리와 법칙 총 3가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